만나서 딱 드시고 그 위에 정상을 까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까내고 가능하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어떻게 나 미쳤어? 전시 오픈? 그러나 이걸 기억이가 하겠지. 진도가 안 잡아.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 완성 못했어? 완성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무 자꾸 바뀌어. 내가 이랬다 저랬다 물감으로 냈다가 오일 파스텔로 올리고 다시 그거 긁어냈다가 파란색으로 칠했다가 다시 벗겨냈다가 다시 갈색 벗겨내고 칠하고 대체 뭔지 내가 틀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 틀을 만들잖아?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막해. 그래,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해. 하는 일 없이 왜 이렇게 바빠? 자꾸 미루면서 다른 일들로 한 주가 한 달이 정찰되는 것 같아. 잘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막 그려. 너 우리 집 냉장고에 뭐라고 붙여있는 줄 알아? 파고들고 분출하는 것만으로 좋다. 일부러 망쳐버리자. 제대로 망쳐버리자. 투자하는 시간. 포기하지만 말자. 오, 좋다. 그래. 포기는 하지 말자. 어떻게 되든 내가 살아가겠지.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내 대사를 하는 것도 참. 근데 나는 이 회사 가지려는 게 아닌데. 그치.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왜 의식할까? 도망쳐! 어째!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넌 어때? 너 그거 잘 돼가? 그 머신은? 홈트를 하고 있어. 아하. 근데 되게 할만해. 왜냐면은 딱 물이 안 드는 선까지만 해. 아. 그래서 할만하고.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나는 요즘에 독서랑 글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써주는 글을 쓰고 있거든. 백스페이스 없이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 쓰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분출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거든. 우와. 그거 보면 참 재밌겠다. 어? 나 그거 있잖아. 그거나 나 그거 내가 그거 낭독해보면 좋을까? 그거 부탁이야. 지금처럼 낭독해서 폰으로 찍어놓자. 근데 아직 완성 못했어. 완성본을 원하는 게 아닌데? 뭔가 아직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무 자꾸 바뀌어. 내가 이랬다 저랬다. 뭔가 다시 수정했다가 또 바꾸고 대체 뭔지 한번 정한 클래스 바꾸면 안 되거든. 근데 다음날 되면 다시 거기서 벗어나야 돼. 막 해, 그냥. 그래 무조건 안을 써야 되는데 시간도 항상 너무 부족해. 하는 일 없이 왜 이리 바빠? 자꾸 미루면서 다른 일로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잘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막 써. 너 우리 집 냉장고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알아? 하고 들고 분출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일부러 망쳐버린다. 제대로 망쳐버린다. 지금은 투자하는 시간. 포기만 하지만 말자. 모르는데 왜 포기는 하지 말자. 어떻게 되든 해내면 내가 잘하겠지. 너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내 대사를 하는 거야. 참네. 그럼 내가 낭독하게 해줄 거다? 맞죠? 도전!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일을 참으면서 써내려 갑시다! 너무 부끄럽다. 아니 분명히 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뭔가 더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자자, 이제 자자. 아 그래
그래 피곤하니까 쉬어라 나 가야지. 나 간다. 알았어. 비키야. 비키. 언니 갈게. 쟤는 계속 장난나네. 잘자 나도 좋아. 그래. 야, 너의 글도 보여줘. 다음에 너의 그 망친 너의 글. 잘 쓰면 안 돼. 공평하게 나의 망친 그림과 거래하자.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이장 옥상 이야기. 그때 뭐 했어? 응? 나는 블랙 아이드 피스처럼 나와 인연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간지나는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늘을 보며 옥상에서 혼자. 뭐야 또. 근데 그게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이미 SM이랑 YG가 하고 있던 거였는지 어느새 K컬처가 세상에 붐이 일고 있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옥상에 누워서 꿈만 꾸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려던 것이 반드시 K-팝만은 아니었고 공연 형태, 음악극,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뮤지컬? 근데 그때 너는 뭘 했을까 문득 궁금해지더라. 나는 뭐 했지? 지난번 만남 이후로 문득 다시 생각난 거야. 작업실 이삿짐을 하나씩 싸면서 물건들을 하나 둘 버리면서 2005년에서 6년 나름 고독과 자발적 고립을 오가며 학교 옥상 위로 올라가 답답한 가슴을 달래는 것이 취미이자 숨통 트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때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혼자 옥상 위 뜨근하게 달궈진 시멘트 바닥 위로 돋아난 잡초를 뭉개가며 누워서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많은 시간을. 그 마음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 18년 전이라니 놀랍다. 18년 전? 그때 난 몇 살이었더라? 그때 달을 달림이라고 부르며 참 많이 봤었는데 저 하늘 위 달과 그 옆에 별을 보면서 같은 저 달을 지금 어디선가 보고 있는 그 마음 예쁘고 가난한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달림과 달림 만드신 당신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아이가 지금 저 달을 보면서 허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다면, 울지 않아도 눈물 젖은 삶을 사는 그 아이를 만나는 그때를 위해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버티리라 다짐했었던 시간.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살겠노라고 말이야. 아 웃겨.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아이들 만나서 재밌고 신나게 유랑극단 만들어서 세계여행하면서 부자 나라 가서 공연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쓰겠다고 말하고 다녔거든. 그게 속으로 말했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모토로 살았던 게 기억이 나. 가끔, 아니 자주 온실 속에 있는 듯 했어. 이토록 좋다는 학교라는 곳이 온실 속 조화 같은? 멋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극인 것만 같았다니까. 그래서 나와는 다른 이들의 곳, 나의 처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었어. 나의 삶은 해결해야 할 것이 켜켜이 묵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닥친 숙제만 해치우며 마치 포장지를 위해서만 사는 느낌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명확히 주어진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의감 짙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옥상에 올라와 허무한 마음을 달래며 저 달을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생각하며 깊이 느끼며 버텨왔더랬어. 때묻고 거칠게 자라나지만 달림의 눈동자에 품은 아이, 내가 만나게 될 아이, 만나게 해주실 그 아이들. 그러면서 연극을 위한 연극, 예술을 위한 예술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며 아카데믹한 학문 속에 가둬진 듯한 예술의 신물을 느끼면서 마치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야생초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름시름 앓듯이 나의 그 모순된 태도 속에서 내 몸을 구겨넣어 순응하려고 애썼던 게 기억이 나. 곧 떠나야지 하면서, 이곳을, 여기를 나는 곧 떠날 거라 하면서.
마치 향수병에 젖어 사는 사람처럼. 이 지나간 시절의 얘기를 왜 하냐고? 문득 생각이 난 거야. 너를 집으로 보내고 며칠 뒤 생각이 났어. 그리곤 소름이 돋았지. 그때 혹시 그 시절에 넌 뭘 하고 있었을까? 전에 피자집에서 잠시 말했던 그 너의 이야기들, 그 맛있는 피자 몇 조각 남겨두고 말했던 기억 조각들 말이야. 혼자 어느 건물 복도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었던 그 시절은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레 말이야. 그때 그 무렵 너의 마음은 뭘 보고 있었니? 봉주. 그 시절 옥상에 눕듯 바닥에 누우면 유주의 대사가 들린다. 네가 말한 그 아이, 나는 왠지 몰라도 네가 떠올랐어. 네가 스크린에 나오는 걸 처음 봤었는데 그때 네가 상상되면서 떠올라. 잘돼가 무엇이든이었지 그 영화? 가난한 아이는 맞았지만 마음 예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말처럼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 나도 옥상에 자주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거든. 너무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겨우 3, 4년 전이네. 그때 나는 5층짜리 건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4평 방에 있다가 밤이 오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때 밖으로 나왔어. 하루는 우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비가 왔었는지 바닥은 죄 젖어 있고 다 마르지 못한 옷들이 널려 있더라고. 어디 붙잡을 곳 하나 없이 하늘을 보는데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높이 가서 하늘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 마음들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았어. 그래서 밖으로 무작정 나가서 높은 건물을 찾았어.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 옥상으로 올라가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을 차만 다니는 그 통로 있잖아. 차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맨 위층을 눌렀어. 그렇게 옥상에 올라갔는데 무섭더라. 너무 무서웠어. 하늘에 가까이 가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숨을 크게 내쉬며 몇 시간이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숨이 탁 막혔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 나에겐 너무 높은 곳이라고. 그런데도 그날 이후로도 나는 자주 그 옥상을 올랐어. 매번 무서웠는데도. 유주. 그 시절 옥상에 올라오듯 조그리고 앉아 하늘을 본다. 그때 몇 시간씩 달달 떨면서 옥상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늘 화가 나 있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있을 곳이 쓰레기로 가득 찬 4평짜리 원룸과 몰래 들어온 옥상꾼이라서 그랬나? 너를 버티게 했던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나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나라 가서 공연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쓰는 건 꼭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줘.
아니? 화가 더 났다니까? 그럼 달달 떨면서 옥상에 앉아있으면서 화가 왜 났던 거예요? 무엇을 화가 났던 거예요? 앞에서 그냥 하늘을 보고 싶었는데 나 높이 못 올라갈까 봐 놀랐어. 화는 좀 가라앉았나요? 아니? 더 화가 났다니까? 무엇을 그렇게 화가 났었나요? 답답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뭐가 그렇게 바보 같은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바보 같아서 뭘 해야 되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휴, 아니 그런 건 기억 안 나. 그냥 하늘에 가까워지면 좀 자유롭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안 그랬어. 오히려 현타왔어. 그냥 내가 그냥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높은 곳에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달달 무슨 딸이었다고요? 하늘을 기억나요? 아니 하늘이랑 달 같은 건 기억 안 나.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올랐던 거야. 난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았어. 근데 안 그랬어. 오히려 무서웠어. 그냥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어. 그냥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달달물이 사주면서 자신을 달래줄 생각은 못했나요? 달래주긴 뭘 달래줘? 나한테 화가 났다니까? 달달 이 부분 분노가 좀 가라앉았나요? 아니.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감시자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달달 이 부분 분노가 좀 가라앉았나요? 아니. 더 답답하기만 했어. 달래주긴 뭘 달래줘. 내가 너무 한심하고 싫었다니까? 혼내면 혼냈지. 뭘 달래줘? 위로해주기 싫었어. 잘한 게 있어야 위로를 해주지.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뭘 위로를 해줘. 너 화났구나? 아니야. 해결하려면 내 안에서 나를 감시하는 그 감시자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내 안에 있는 감시자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감시자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말을 못 알아들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감시자가 나를 맨날 통증 치료 병원에서. 공주 씨, 목이 많이 안 좋으신데 왜 이리 안 오셨어요? 이거 참으시면 안 돼요. 이제 주사도 안 들어요. 오늘 주사도 맞고 도수 치료도 받고 가실게요. 도수 치료사와 봉주. 어깨는 어떠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향수병은 어떠세요? 네? 향수병이 있다면서요? 네. 네. 어떤 것에 향수를 느끼시나요? 그거를 찾으러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그것도 떠나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떠나고 싶다고 생각이 나나요? 그런 마음은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생각나요. 근데 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리움 같은 건데, 내가 있는 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요. 아니면 매우 지쳤을 때, 내가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용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기능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기능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훌쩍 나는 간다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나라는 사람이 가야 할 자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돕는 데는 어떤 목적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럼 도피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저 도피함은 아니에요. 다음 스텝이랄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잠깐 미지. 우리 바꾸래? 너 어깨 아프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너 어차피 어른의 눈에는 안 보이는 천사잖아. 그리고 야 무슨 착한 컴플렉스 걸린
너는 그런 하얀 이미지 천사 아니고 너는 검은 천사 쬐그지니까 내가 너고 너가 얘고 얘가 쬐고 쟤가 나고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 아는 그런 천사니까 알겠어, 그걸로 와봐. 대신 잘 읽어줘야 해. 또박또박. 봉주씨, 그럼 만약 거기로 간다면 충족이 좀 될까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 이런 향수를 느낄 거라는 걸.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그걸 향해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무작정 떠나보는 거죠.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는 충족되지가 않으니 어디로든 가보자. 그럼 어디로든 가보지 그래요. 명목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만약 어딘가로 떠난다면 어떤 명목이 있어야죠. 사실 봉주씨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그래서 더 찾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장소인지 어떤 엔딩인지 그걸 위해 여태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엔딩이 내가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내가 개척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상해요. 뭔가 저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들어줄 사람 없는데 불필요한 얘기를 늘어놓는 듯 하달까요? 아주 어린 마음을 나쁜 건 아니지만 꼭꼭 숨겨놓은 상자를 보여주는 느낌.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거죠. 비밀 상자 같은. 근데 그건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 졸려. 루틴 다 깨졌어. 그나마 있던 쥐꼬리만한 루틴. 소형제가 고양이에게 그나마 있던 쥐꼬리만한 루틴. 아, 네, 여보세요? 아, 네네. 아, 네. 제가 사는 건 아시고요. 제가 살 건데 제가 그것까지 아직 부족해. 아, 거기 에너지 그 모습은 정말 멋져요. 차원이 나면 네, 또 나오는 말씀 그 모습이 그 집에 거기 에너지 그 모습은 정말 멋져요. 차원이 나면 외로움과 고독. 그게 제일 두려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무슨 강물? 냇가? 흐르는 물? 거기를 내가 막 타고 다니니까 수영이라고 하기도 물 위로 막 쌀다리 타는지 막 싱싱 되게 신나게 막 야하 막 이러면서 그런 꿈이었어. 되게 재밌었거든. 되게 자유가 없고 그런 꿈 꿨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돈을 왕창 줘서 너 갔다 와라, 여행 갔다 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 돈이야? 되게 큰 돈, 갑자기 여행 준비하는 꿈을 꿨거든. 그리고 드디어 가는구나. 내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약간 보이지? 그리고 대본을 쓰면서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등에 가는 작업을 하잖아. 특히 등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등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딱 잊혀지지 않는 잔상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나갔어. 도저히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엄마가 나한테 근데 그때가 비가 오던 때였고 엄마가 이미 옷이 막 찢겨졌던 기억이 나거든. 이제 좀 아빠한테 또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아빠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가 괜찮다 막 걱정하는 그런 밤을 보냈었는데 아빠가 이제 잠이 들었겠지. 겨우 잠이 들고 언니랑 창문 밖에서 잘 잤어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비 맞고 있었던 그 등이 실제로 그거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내가 그때
그 창문 안쪽 방에서 밖에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쪼그리고 앉아서 옷이 찍기는 뭐가? 그 등이 비에 아주 살짝 그 뒷모습 쪽의 그 이야기는 아마 이런 거를 공연에 담아낸다는 건 정말 좀 너무 과연 그게 진정성일까? 그거는 뭔가 뭐 가식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괜찮을까? 지금은 사실 너무 먼 옛날 얘기 같아서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기억을 할 뿐이고 당연히 슬프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만 그것이 뭐 내 얘기 같지도 않은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그냥 그런 장면을 유주 너와 얘기하는 장면으로 넣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어. 근데 기억이란 게 말이야. 기억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 그거 꼭 꿈에 대한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아? 내가 엊그저께 꿨던 꿈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영화 찍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너무 그 파편적이고 단편적이니까 말로 표현할 때마다 편집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왜곡은 아니야. 근데 기억도 굉장히 비슷한 질감이고 비슷한 이미지란 말이지. 빛바래고 약간 말로 표현하면 편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렇지만 잔상만큼은 확실한 거? 그래서 기억과 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 넌 어때? 넌 어떤 기억이 잔상으로 남아있고 어떤 꿈이 잔상으로 남아있어? 사장 식당에서 폭식 이야기. 어느 날 들어선 식당 창문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지 깨알 같은 금이 나 있었고 주인이 정성껏 테이핑 해놓아서인지 언뜻 보면 마치 인테리어 유리 장식 같아 보여 지나치게 되는 그 창문의 상태를 뒤늦게 알아보고는 며칠 전 헌재 앞 폭동 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여기도 잠시 왔다 갔냐는 농담을 던진 날. 떠나왔고 이미 멀리 왔어. 그래서 이제 떠나오기 전과 다른 상태, 다른 형편이라 늘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리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여정, 머무를 수 없는 길 위에서 매 순간 방향을 찾아야 하고 더듬더듬 확인해야 해. 게다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끝없이 다시 묻고 확인하고 까먹었으면 다시 찾아야만 해. 야, 왔어? 근데 뭐 찾아?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 뭐 잃어버렸어? 있지. 참네. 또 지갑 두고 나와서 무임승차했어. 헐. 영무원한테 계좌이체 문의했는데 불가능하대서. 오, 나는 전에 해주던데. 그래? 무슨 역이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까먹었는데 뭐 아마 그 영무원이 자기 돈으로 대신 처리해줬나 보다. 그래서 2,000원을 입금해줘야 열어준다고 했었어.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하여튼 그려. 나도 사질 전에 영무원이 5,000원 빌려주고 계좌 입금해줬어.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일인 것 같아. 깔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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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르다. 천천히 먹어. 벌써 왜 물어? 오, 절제. 요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요즘 잠을 너무 잘 자. 잘 된 거 아니야? 너 잘 못 잔다고 했었잖아. 맞아. 게다가 잘 먹어. 오호, 건강하구만. 잠이 쏟아지면 퍼져 자고 배고플 새도 없이 뭘 주워 먹어. 근데 그게 싫어.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세상이 이상하잖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계속 배가 고프단 말이지. 냠냠냠냠. 후루짭짭. 유주, 요즘은 폭식증? 구토증? 이런 거 없지? 아님 뭐 요즘도 여전히 너가 너한테 바라는 특별한 모습 그런 거 있어? 나 중학생 때부터인가? 나는 애들 화장품 사고 옷 살 때 그런 거 관심 없었어. 나는 맨날 먹을 거를 잔뜩 사서 가방에 쑤셔 넣고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것들을 먹었단 말이야. 음식이 목구멍 끝까지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토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그만뒀어. 그게 습관이 돼서 아직도 가끔 그 짓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얌전 떨며 먹지만. 뭐? 너 나랑 있을 때도 그래? 그럼 누구랑 있든지. 배고픔이라는 건 뭐랄까, 사람을 되게 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인간의 취약한 본능 같은 거잖아.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거든? 뭘 자꾸 입에 넣어야만 하는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유도 모르게 공격받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먹는 걸 멈추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너가 내 앞에 앉아서 입안 가득 음식을 오물거리면서 먹으면 그게 참 위안이 돼. 너는 여전히 내 앞에 무사히 있고 배가 고프면 입안 가득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좋은 거야? 응, 좋은 거지. 자연스럽잖아. 아 그래? 냠냠냠. 새로 이사한 봉주의 작은 작업실. 작업실에는 드로잉 그림들과 종이로 만든 타일들이 있다. 넌 향수병은 아직도야? 넌 폭식은 왜 아직도야? 항상 먹을 자격이 없다고,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져. 항상 여전히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떠남이라는 게 쫓겨남, 도피도 있지만 여정이고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 식탐이라는 게 막 폭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걸 수도 있잖아. 하하, 따라하기냐? 도플갱어? 아니면 데칼코마니? 진짜 나를 알고 싶다. 고유한 나를 찾고 싶다. 이거 써봐. 뭐야? 와, 재밌겠다. 근데 나는 사실 얼굴을 드러내서 연기하는 역할보다 뭐랄까,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나 말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꿈 꿨어. 꿈? 무슨 꿈? 무슨 꿈이었더라? 기억이... 근데 아무튼 난 항상 어릴 때도 엄마 얘기 듣는 입장이었었어. 근데 사실 난 내 생각을 말하는데 어떤 자유함? 해방감? 꼭 어떤 상처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미 있으니까. 너 말 잘해. 오장 꿈에서 유주의 토크쇼.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고립 은둔 청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 청년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그러면 저는 어떤가요? 저 섹시해 보이지 않나요? 무척 밝아 보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영화학과 연출 전공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곤 했어요. 저는 아주 밝고 시끄러우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립이나 은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아주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 엄마 혼자 두 언니와 나를 키웠지. 그러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새아빠가 생겼어. 엄마랑 정식으로 재혼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함께 살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동생도 생겼어. 나는 새아빠랑 금방 가까워졌어. 워낙 밝아서 그랬나? 나는 새아빠가 어렵기는커녕 너무 좋았어. 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았거든. 맨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사고도 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많았지.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야.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어. 일진 아이들이 나를 매점으로 불려내서 나를 둘러싸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침을 뱉어댔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을 들이붓는 일도 많았고 나를 괴롭히면서 영상을 찍고 싸이월 때 올리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언제 또 불려갈까 두려워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약해서 이런 걸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내 친구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 밝은 척을 하면서, 강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무시하고 다녔어. 그래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평화도 얼마 가지 않았어. 당시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에게 버려졌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어. 그날 엄청 맞았던 것 같아. 엉망이 된 채로 집에 갔는데 나를 보고 가족들은 엄청 놀랐어. 특히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 놀란 엄마는 곧장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께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이 엄마께 촌지를 요구한 거야. 말도 안 되지만 그땐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는 백화점 상품권을 잔뜩 구매하셨지만 결국 건네진 않았어. 엄마는 자신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니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라 생각하셨어. 그 생각은 점점 몸집을 키우더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엄마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 학교는 어떻게든 이를 축소시키려 했지. 그 과정에서 엄마는 더 분노했고 매일같이 학교에 찾아왔어. 모든 학생이 고성을 지르는 엄마를 보며 수군댔어. 나는 학교에 가는 게 무척 두려웠어. 등교를 할 땐 구토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엄마는 소송까지 하게 돼 언제부턴가 이 사건은 엄마의 싸움이 되어 있었어. 처음엔 나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었지. 엄마는 엄마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죄다 소송했어. 모두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에 강하게 몰입하기 시작하셨어. 이 재판은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어. 맨 끝에는 나 하나를 상대로 한 피고인이 100명이 넘었어. 학교, 교육청, 경찰, 변호사, 담당 판사 등 전부 소송했어. 결과는 당연히 패소였어. 그렇게 2년 반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돼. 가족들 모두 재판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했고 진술서를 쓰는 일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피해자인지 증명해내는 작업이었어. 그동안 친구들끼리 했던 카톡 내용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화 하나까지 되짚으며 서로를 비난하는 작업이었어. 우리끼리
장난으로 했던 말이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무기가 돼버린 거야. 나는 정신과에도 갔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그 피해로 얼마나 힘든지 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했거든. 나는 점점 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아니었어. 한때는 나도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폭행 사건이 있을 당시에도 맞고만 있진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거북함을 느꼈어. 내가 차라리 정말 심각한 피해자라면 자살 시도라도 했다면 그게 증거가 되어줄 텐데 하고 생각했지. 나는 내가 피해를 거짓으로 지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매 순간 나의 사기 행각이 들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집은 쓰레기장이 됐고 아무도 어린 남동생을 돌보지 않았어. 언니들은 자신들의 삶 없이 늘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새아빠는 내가 친딸이 아니라서 열심히 돕지 않는다는 추궁을 당해야 했어. 엄마의 대응은 점점 과해졌고 결국 망상으로 이어졌어. 엄마는 학교부터 경찰까지 모두 다 한패여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며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집에 도청장치가 있으니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해야 한다고 하셨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지쳐갔어. 엄마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엄마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족들을 비난하고 쫓아냈어. 처음엔 새아빠를 쫓아냈어. 상대와 한패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언니들을 쫓아냈어. 언니들이 냉장고에 생고기를 두어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했어. 맞아,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웃긴 건 그때 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다 믿었다는 거야. 정말 가스 냄새가 났고 누군가 우리를 도청하고 있으며 언니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 다행인지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언니들을 다시 불렀거든.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언니들을, 그 살인자들을 왜 다시 부른 거지? 하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부터 엄마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엄마의 말을 점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때부터 엄마의 앞뒤 안 맞는 말 하나하나를 참을 수가 없었어. 따지고 대들었어. 엄마는 그런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어. 나를 비난했고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망가진 것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의외로 차분했어. 오히려 옳게 왔다고 생각했어. 엄마 말대로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그런 나 때문에 가족들과 100명이 넘는 피고인이 엉망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부터 나는 고립되기 시작했어. 몇 달씩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방에 있으면서 나는 자해를 많이 했어. 자살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자해는 아니었어. 멍이 들게 팔을 때리고 허벅지를 커터칼로 상처내고 나면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 그러다 가끔 엄마가 술을 취하면 잠긴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왔어. 온갖 비난을 퍼붓고는 이런 꼴이 보기 싫다며 집 밖으로 쫓아냈지. 당시에 나는 고등학생이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 그럼 친구 집에 가거나 영화관 화장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잤어. 성인이 되어서는 꼭 쫓겨나는 고시원에 가기도 했어. 그때부터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 별별 일을 다 해봤지만 한 곳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 나는 과일만큼 밝은 모습을 보이거나 안에 숨어버리는 것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다 한계에 다다르면 충동적으로 도망치고 잠수를 탔어.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은 맞아, 다시 엄마가 있는 집이었어. 7년을 그렇게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했어. 시간이 흘러 내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동생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어. 당연한 거지. 가정환경이 늘 불안정했으니까. 엄마는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학교를 쫓아가기 시작했어. 다시 온갖 사람들을 괴롭혔고 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 괴로웠어. 내가 엄마를 망가뜨렸구나. 그래서 내 동생도 고통받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결국 21년 겨울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와. 그 이후로 다 잘 풀렸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집에서 나오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나는 완전히 온둔하게 돼. 생계활동도 멈추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 집은 쓰레기장이 되었고 폭식과 자해를 반복했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 그렇게 죽으려고 아마 그러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알겠어요? 아니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누군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폐나 끼치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말란 말입니다. 가식적인 칭찬과 응원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보는 일에는 어떤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잘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침범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내 옆에 서서 나를 봐주세요. 내가 실수하는 것을, 내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다. 아닌가?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떤 말?
확실하다. 잊어버릴 것 같아.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아. 음악이나 그런 거.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진짜 너무 화가 나. 왜 날 그렇게 창피 준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나한테 일부러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머리 쓴 거 아니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날 짜증나게 해? 왜 날 더 힘들게 해? 네가 멀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나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사실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날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너 날 싫어해? 나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왜 그런 날 밀어내? 왜 넌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 내가 싫어졌던 거야? 그렇게 인간관계가 무서워?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가벼웠던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서워. 난 아직 널 좋아하는데 넌 내가 싫어졌을까 봐. 그러면서도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을 열고 싶고 관계를 노력하고 싶어져. 찾아간다. 이름을 부른다. 그냥 안아준다. 옆에서 그냥 안아준다. 울지도 않고 있는 너를 안으면 눈물밖에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너도 울 것 같아. 왜? 라고 물을 거야. 밥 해주러 나갈 거야. 밥을 맛있게 차려줄 거야. 네가 밥을 잘 못 먹으면 먹여주고, 안 먹어서 다 밥이 식으면 다시 데펴올 거야.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줄게. 손도 닦아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여기도 겨드랑이도 닦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등도 다독여주고.
통증이 목을 타고 장으로 내려옵니다. 오른쪽 검지가 저려옵니다. 현장 검지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팔이 접히는 부분에 통증이 머물다 이번엔 팔뚝으로 옵니다. 마치 거인이 쇠몽둥이로 내 어깨를 치는 느낌입니다. 머리는 무겁고 어깨는 그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손은 축축하고 슬프고 무겁습니다. 통증 이야기. 목이 24시간 더하기 24시간 더하기 24시간 아프다. 봉주가 부스스 자다 깬다. 자고 일어나니 몸이 무겁다. 통증에 몸을 풀다 약속에 늦었다. 취소하고 싶지만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띵동! 유주로부터 문자가 온다. 정말 미안해. 오늘 약속 주말로 미루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미안. 봉주의 표정이 밝아진다. 흔쾌히 답을 하고 다리 한쪽 반쯤 걸치다만 바지를 도로 벗어놓고 그대로 침대로 직행. 또 잔다. 자고 일어나니 해가 지고 있다. 눈이 와서 밖이 파랗게 빛난다. 봉주는 유주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를 하며 나갈 준비를 한다. 유주도 봉주와 통화를 하며 밖을 나선다. 봉주야, 있잖아, 내가 사실 좀 고민을 했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너니까 얘기하고 싶고 얘기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나는 너를 대할 때 말이야, 크루나 동전고립 청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유주란 말이야. 나도 너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네 저러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너가 어떤 상처를 가졌든 어떤 과거를 보냈든 나한텐 그냥 봉주란 말이야. 근데 요즘 가끔 너가 크루들을, 고립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아픈 사람들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가 제이슨께 저는 거의 크루 같은 정도예요 라고 말하거나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배우라서 고립 있는 청년들이랑 어울리게 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 사실 속이 상했어. 물론 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봉주가 여태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날 불쌍히 혹은 문제아라고 여기나? 아님 내가 만만해서 함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물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같이 하는 작품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은둔고립 청년으로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로, 그냥 이유주로 함께하는 거야. 내가 은둔고립 청년이었던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안전한 곳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싶어. 나한텐 너가 그런 곳이 되어준다고 생각해. 극을 앞두고 그 전에 있을 워크숍을 앞두고 용기를 내 이야기해. 더 나은, 더 솔직한,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몽주야, 푹 쉬고 내일 연습실에서 웃으면서 보자. 그러니까 막 혼자 상상해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나 어깨가 갑자기 붙이고 막 머리 끝까지 막 이게 막 아주 좀 이렇게 자기의 걱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안한 걸로 상대방 코너를 몰아놓거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폭력적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젊었을 때 그 폭력성이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그게 자기 불안이 폭력적으로 그냥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 휘말리거나 지금 그렇지 않은 방법도 알고 그냥 잘 알고는 있거든? 하지만 그 지금 운전하는 상황도 지금 전화를 받고 막 오늘 빛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지금 막 밥도 잠도 못 먹고 지금 씻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길 바라니까 비키도 뭐 약을 받아오기만 하면 되고 집도 오늘 가서 계약하면 되고 뭐 다른 뭐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건 없는데 잠깐만 서울로 빠져나가야 돼. 잠깐만 유주야, 근데 있잖아, 나는 궁금한 게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데 왜 가자지구에 있는 아이들은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평안한 노래를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데 배철수의 빅프 들으면 마음이 높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금다현산 배철수 빅프 아직 10분이나 남았어. 못 들으면 어떡해. 그 전에 도착할 것 같아. 결국 오늘 대판 한바탕 하고야 말았도다. 그만하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어. 막 다툰 다음에 그만해! 했을 때 딱 멈추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지. 유주야, 아팠어, 젠장. 너도? 헐. 뭐 좀 하려고 하면 몸이 고장나냐 왜? 충격파 치료도 독소 치료도 필요 없더라. 잘았네. 돈은 돈대로 쓰고. 약속 취소하기 잘했네. 오전에 비키 병원 가서 피검 사하고 갔더니 급 기운 빠지면서 보라는데 졸려서 막 졸음운전 참으면서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그냥 잤어. 다행히 네가 저녁 약속 취소하더라. 신기했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해는 이미 지고 바깥이 푸르스를 내주던 시간이었는데 폭설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더라. 눈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마술처럼 신기한 일일세. 폭설 몸살 같은 느낌. 나도 몸살 겪었는데. 폭식 몸살. 그게 뭐야? 목구멍까지 음식을 채우면 아프단 말이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적당하게 하는 거 그거 제일 어려운 거잖아.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알아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정답인 법이지. 그럼 어떻게 대본은 적당하게 잘 썼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적당한 게 제일 어렵다니까. 계획대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러게, 매일 묻는 질문. 반복하고 있네. 안녕. 안녕. 갈게. 그래, 잘 가. 사대요. 하라라 깔깔깔깔깔. 우리는 고고와 디디인가 보다.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고고와 디디는 고도를 기다렸잖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야? 찾을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지. 너는 보여?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가야 할 것 같은 그곳이 어딜까? 가야 해, 넌. 진짜? 가라고! 가! 너는? 나? 너는 다르지? 넌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 다르지. 간다기보다 찾는 거 아닐까?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미 찾았어. 너만 알면 되는 거. 찾고 싶다. 가고 싶다. 아니 알고 싶다. 알게 되겠지? 가게 되겠지? 이미 가고 있어. 그건 너 자신이야. 넌 떠나야 해. 거기가 어딜까? 알게 될 거야. 목이나 안 아팠으면 보는 사람은 다 보여.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대. 쟤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같이 살아야지 이 통증들이랑. 인터뷰를 보면 또 대본을 보면 이미 다 드러나 있어. 뭘 원하고 그걸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연결했을 때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지. 얘는 그 고민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린 고민을 해결해야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고민인 채로 가는 거다. 기가 막히다. 병은 아니니까 질환일 테지. 통증 질환. 우리는 다 보이는데. 젠장, 지겨운 방해꾼, 동거통. 내가 보이는데 왜 다 안 보이겠어? 춤을 추면 제일 좋아. 막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 어딘가로 무언가 찾고 싶어 시작했지만 사실 이 작업 자체로 우리가 찾는 것으로 가고 있었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찾은 거지. 보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야. 자기는 몰라도 돼. 왜냐면 그 고민 자체로 가고 있는 거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평생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기다리는 게 내 손에 있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너는 계속 떠나야 할 것 같아라지만 내가 보기엔 너의 존재감이 너무 크고 내가 그렇게 널 보잖아. 그건 너가 이미 분명히 그 방향으로
수다 장면 따윈이 공연 말이야. 이 여정이 진행되면서 보는 사람들은 처음과 다름을 느끼는 거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여정 중에 하나로 자국있구나 라고 알게 될 거야.
히말라야 어느 봉우리를 넘었던 첫 여행의 기억을 떠올린다. 2000년에서 2001년이 되는 겨울, 봉주는 안나푸르나를 넘었던 적이 있다. 첫 배낭여행을 떠나 무작정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또롱나 등반에 합류했던 것이다. 또롱나 패드는 안나푸르나 중 가장 어려운 코스이다. 거대한 산이 주는 고독함과 매일 끝도 없이 펼쳐지는 매번 낯선 길들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때는 멋모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아 넘었더랬다. 만일 홀로 산맥 하나를 넘는다면 과연 어떨까? 오롯이 마주하는 고독함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목적지와 목표에 대한 흔들림, 온갖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방법에 대한 불확실함, 이 모든 것들과 홀로 싸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겪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하며 과연 이 산행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다만 이 봉우리를 넘고 나서야만 알 수 있게 되라는 그것만 알 뿐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없는, 문득 지금 넘고 있는 이 확신 없는 작업의 시간이 홀로 넘는 또롱나와 같은 히말라야 어느 패드라고 비유하니 그 자체만으로 종국에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일단 넘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간직하며 가진 경험으로 내가 안다고. 고독하고 지독하게 희미하고 가느다란 확신의 걸음을 걷는다. 나는 오늘도 열심히 도전했던 땡땡땡에 떨어졌다. 오늘도 땡땡땡에 실패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나의 산행을 실패한 것은 아니다. 상흔으로 점철된 나의 기억은 선택할 수 없었던 시절에 강요된 잔재이고, 어쩌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새로운 빛, 소리, 색채, 내용, 화장들의 향연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 조각조각 흩어진 나의 파편들을 하나둘 집어들어 새로이 길을 낼 시간이다. 내 기억 이면의 숨은 진실의 지도, 새로운 숨을 쉬며 걸어갈 나의 감각들의 선택, 우울한 감정으로 인식되는 심연의 세계는 어쩌면 창조를 향한 갈망이자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이 언덕을 넘으면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해줘. 너를 버티게 했던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나일진 모르겠지만, 부자 나라 가서 공연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쓰는 건 꼭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줘. 시를 씁니다. 시로 살고 시로 부르고 시로 춤을 춥니다. 기획 베테랑 땅 각본 유주와 봉주 장소협찬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 주최 및 주관 리커버리 예술단 출연 검은 천사들 중
사진천사 최미지, 음악천사 이영선, 수상천사 지진, 위로천사 김도희, 조명천사 노예민, 영상천사 이은경, 드라마적 천사 김준희, 공주 역할 이우주, 서봉주, 유주 역할 서봉주, 이우주, 공주신부, 인간 찬사 객석 진행에 관한 특별한 시상기록 신동민 감독. 본 공연은 리버스 펀딩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대본을 시작으로 공동 발전된 공연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도 인사 시작. 잠시 후면 숨은 찬사들과 관객과의 대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계속 적으셔도 좋고요. 이미 이제 다 적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관객과의 대화 스무스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님들 천천히 착륙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천사는 어린애들 데는 거의 잘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다들 보이시나요? 아이들이시나요?